안녕하십니까? 영어 읽기와 쓰기 B클래스 5주차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시작 전에 저희 1주차에서 진행했던 설문지 과제 기억나시나요? 사이버 수업이라 학생 수가 많다 보니 하나씩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수업부터는 매주 여러분이 설문지에 작성한 내용들 중 건의사항 및 질문이나 수업 관련 의견 혹은 학습 방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조금씩 피드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의 시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건의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볼륨 관련해서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린다는 의견 있었는데요. 제가 녹음 작업을 할 때에는 노트북의 소리가 작은 관계로 모니터에 전체 마이크가 장착된 큰 사이즈의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볼륨은 최대치로 설정해서 녹음하고 확인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강의 시청 시 PC나 모바일의 볼륨을 최대치로 설정했는데도 소리가 작게 들린다면 아래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유튜브 실행 화면 하단의 볼륨 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볼륨을 아무리 최대치로 해도 사람이 많은 카페나 지하철에서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강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의 녹음 스피드와 관련해서인데요. 1주차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공지한 것처럼 동영상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일반 강의 속도보다 1.5배 정도 느리게 녹음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현재 강의 녹음 속도가 누군가에게는 적절하다 생각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클래스 레벨이 B클래스이지만 180명의 수강생들의 실력이 모두 다르듯 각자에게 적절한 강의 속도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저희 클래스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강의 속도에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도 혹은 너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저는 어느 지점에 무게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네, 바로 저희 교과목의 제목과 텍스트의 레벨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해야겠지요. 다만 현재의 속도나 내용이 조금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출석 인정 기간 이후에도 중강일까지 반복 시청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두었으니 복습에 참고하시고요. 만약 현재의 속도가 조금 느리게 느껴진다면 먼저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강의 시청을 하고 이후 출석을 위해 원래의 속도로 재생시키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강의 시청 시 빨리 감기나 건너뛰기를 할 경우 또는 총 재생 시간이 설정된 시간을 100% 채우지 못할 경우 출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꼭 설정된 강의 시간을 채우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7, 인터넷 매너스, 인터넷 매너입니다. 영화 킹스맨의 Manners Maketh Man 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매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 즉 온라인상에서 서로에게 지켜야 할 매너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꼭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나 자신도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유닛9를 살펴볼까요? 이번 유닛의 목표는 첫째, Discuss Internet Manners. 인터넷상의 예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 Learn to use the passive voice. 수동태 사용법을 배울 건데요. 3주차 유닛 3에서 수동태 잠깐 다루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번 유닛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Practicing looking for main ideas and specific ideas. 즉, 텍스트의 메인 아이디어와 스페시픽 아이디어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닛 7의 새로운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네이티브의 정확한 발음으로 단어를 듣고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yberbully. Bully. On the rise. Victim. Ignore. Avoid. Share. Remove.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단어의 의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yberbully, 사이버 폭력자 혹은 악플러. Bully, 괴롭히는 사람. On the rise, 증가하는 혹은 오름세의. Victim, 피해자, 희생자. Ignore, 무시하다. Avoid, 피하다.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Remove, 치우다, 제거하다 혹은 삭제하다. 자, 이번에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yberbully. Bully. On the rise. Victim. Ignore. Avoid. Share. Remove. 그럼 새로운 표현들이 문장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tch the sentence halves. Number 1. I keep in touch with my family by sharing posts online. 나는 온라인에 게시글을 공유함으로써 가족들과 연락을 취한다. 여기서 keep in touch with는 누구누구와 연락을 취하다 라는 의미의 어휘입니다. 다음 number 2. Mean comments or rude pictures are a form of cyberbullying. 무례한 비판이나 저속한 사진들도 일종의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mean은 형용사로 무례한, 비열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number 3. If someone is teasing you, it helps to ignore that person.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tease는 누구누구를 괴롭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다음 number 4. Most people try to avoid uncomfortable situations.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다음 number 5입니다. A victim should report their bullying to an authority. 피해자는 피해 사실, 즉 괴롭힘 당하는 것을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마지막 number 6. If you report bad posts, they may be removed. 만일 당신이 나쁜 게시글을 올리면 그 글은 삭제될 수 있다. 다음은 문맥에 맞는 표현을 선택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Choose the correct answers.
먼저 number 1부터 살펴볼까요? Spending time online is blank.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엇하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니 on the rise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number 2. Someone who is mean to other people is a or an blank.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bully라고 하지요. 마지막 number 3. Many people are choosing to blank themselves from social media.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로부터 자신들을 무엇하고 싶어 한다. 정답은 네, remove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번 유닛에서는 passive voice, 즉 수동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용어의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 수동태는 passive voice, passive가 수동적인 이라는 의미이니 능동태는 당연히 active voice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voice는 무슨 의미일까요?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수동태, 능동태라고 했으니 그럼 태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voice, 태는 바로 형태, form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능동태는 능동의 형태, 수동태는 수동의 형태라는 뜻이지요. 그럼 무엇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문장의 형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위치하면서 문장의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능동태의 문장과 수동태의 문장은 그 형태만 다를 뿐 두 문장의 의미는 똑같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능동태의 문장과 수동태의 문장은 그 형태만 다를 뿐 두 문장의 의미는 똑같다는 사실. 이것이 능동태와 수동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능동태의 문장과 수동태의 문장은 내용물은 똑같은데 서로 모습만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제가 오늘은 바지를 입었다가 내일은 치마를 입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입은 옷, 즉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옷을 입은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른쪽 상단의 말풍선을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이 보이시지요? 이 문장을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꾸려면 우선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 즉 수동태로 만들어준 다음 원래 있던 주어는 by 뒤에 행위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수동태의 문장은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본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passive voice,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s not the person doing the action. 수동태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으므로 그 행위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The cake was eaten. 케이크가 먹혀졌다. 뭔가 이상하지요? 수동태의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능동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능동태와 수동태는 형태만 다를 뿐 두 문장의 의미가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즉, the cake was eaten 이라는 수동태의 문장과 someone ate the cake 이라는 능동태의 문장은 형태만 다를 뿐 누군가가 케이크를 먹었다는 의미는 똑같은 것이지요. 그럼 의미도 같은데
왜 굳이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쓸까요? 그것은 수동태의 문장을 사용해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The cake was eaten 에서는 케이크를 먹은 사람보다는 케이크 자체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The cake was eaten. This has the same meaning as someone ate the cake. The only difference is in the passive voice. The cake is more important than the person or people who ate it. 그럼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To change an active sentence to the passive voice, move the object to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목적어를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Then use a form of be. Then use the past participle of the verb. 그런 다음 비동사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사용하고 If you want to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who did the action, use by. 만약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고 싶다면 전치사 by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똑같으니 능동의 의미로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Reggie washed the dishes. 의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The dishes were washed by Reggie. 레지는 설거지를 했다. 수동태의 문장에서는 깨끗이 설거지가 되어 있는 the dishes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Janet wrote a letter.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A letter was written by Janet. 자넷이 편지를 썼다. 마지막, Someone hacked my email.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My email was hacked by someone. 누군가가 내 메일을 해킹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번에는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lete the chart. Number 1. Someone painted the house. 누군가가 그 집을 페인트 칠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The house was painted by someone 이 되겠네요. Number 2. Someone cleans the office every night. 누군가가 매일 밤 그 사무실을 청소한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The office is cleaned every night by someone 이 되겠지요. 다음 number 3. Lindsay planned the event. 린지는 그 행사를 기획했다. 이 문장을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꾸어 볼까요? 정답은 The event was planned by Lindsay입니다. 다음 number 4. The cookies were baked by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가 그 쿠키를 구웠다. 이 수동태의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어 볼까요? 정답은 My grandmother baked cookies가 되겠네요. 다음 number 5. Someone bullied Paula. 누군가가 폴라를 괴롭혔다. 이 문장 수동태로 바꾸어 볼까요? 정답은 Paula was bullied by someone입니다. 다음 number 6. Someone took the money. 누군가가 그 돈을 가져갔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The money was taken by someone 이 되겠네요. 다음은 능동태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John made the cake for her birthday. 존은 그녀의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어 보면 The cake for her birthday was made by John 이 되겠네요.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두 문장의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문장의 형태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각의 문장에서 수동태를 찾고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살펴보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simple present, 즉 단순 현재 시제와 simple past, 단순 과거 시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verb in the simple past shows an action that has already happened or has been completed. 단순 과거 동사는 이미 일어난 행위 혹은 완료된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과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A verb in the simple present shows a general truth or an action that happens often. 단순 현재 동사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자주 일어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지난 시간에 현재 시제는 현재 사실만 이야기하고 과거 시제는 과거 사실만 이야기한다고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예문을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in college. 나는 대학생이다. 혹은 나는 대학에 다닌다. 즉, am이라는 현재 동사를 사용해서 내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현재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음, I was in high school 2 years ago. 나는 2년 전에 고등학교에 다녔다. 즉, was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내가 2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다는 과거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현재와 과거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시제에 맞게 동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Underline the passive voice in each sentence and write if the sentences are in the simple present or in the simple past. Number 1. The office is cleaned every day. 그 사무실은 매일 청소된다. 이것은 수동태적 해석인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능동태로 바꾸어서 누군가가 그 사무실을 매일 청소한다 라고 주어를 목적어로 해석하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수동태는 어느 부분이고 시제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네, 이 문장에서 수동태는 is cleaned 이고 시제는 동사가 is이니까 현재 시제, 즉 simple present가 되겠네요. 다음 number 2, the letter was lost. 누군가가 편지를 잃어버렸다. 이 문장에서 수동태와 시제 찾아볼까요? 네, was lost가 수동태이고 시제는 동사가 was이므로 과거, 즉 simple past가 정답입니다. 다음 number 3, the computer was fixed. 누군가가 그 컴퓨터를 고쳤다. 이 문장에서 수동태와 시제 알아볼까요? 네, 수동태는 was fixed, 시제는 역시 동사가 was이므로 과거, 즉 simple past가 정답입니다. 다음 number 4, the grass is cut every Saturday. 누군가가 매주 토요일에 그 잔디를 깎는다. 이 문장에서 수동태와 시제 알아볼까요? 네, 수동태는 is cut, 시제는 동사가 is이므로 현재 시제, 즉 simple present가 정답입니다. 다음은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는 연습 문제입니다. Rewrite the sentences using the passive voice. Number 1. Someone ate my sandwich. 누군가가 내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볼까요? 네, 목적어인 my sandwich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의 일치인데요. 앞서 능동태 문장의 동사가 ate, 즉 과거 시제였으므로 비동사의 시제도 과거인 was로 바꾸어주고 eat의 과거 분사인 eaten을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어, 즉 행위자를 by someone으로 하면 My sandwich was eaten by someone이 되겠지요. 다음 number 2.
Shanti completed the project. 샨티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이 문장 수동태로 고쳐볼까요? 네, number 1과 같은 방식으로 고쳐보면 The project was completed by Shanti가 되겠네요. 다음 number 3 Bob played a song on the piano. Bob은 피아노로 노래 한 곡을 연주했다. 이 문장 수동태로 바꾸어 볼까요? 네, 같은 방식으로 고쳐보면 A song was played on the piano by Bob이 되겠네요. 오늘은 실제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유난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지루하다 못해 집중력이 흐려질까 걱정이 됩니다. 강의실에서라면 저희에게 10분간의 휴식이 있었겠지요? 능동태의 문장과 수동태의 문장은 그 형태만 다를 뿐 두 문장의 의미는 똑같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고 머릿속을 리프레시하고 허리도 펼 겸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